여기 베트남 하노이에서 쌀국수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속였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호에 민채호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작은 쌀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그냥 채호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흔하지 않은 이름이랍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4시 30분에 일어나 육수를 준비합니다. 좋은 쌀국수의 비밀은 육수에 있다고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10살 때 특별한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32살인 저는 채우의 정통 쌀국수를 5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제 식당은 올드쿼터 근처 홍강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 안에 테이블 8개와 인도의 작은 테이블 3개뿐입니다. 벽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연한 녹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옛 하노이의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주방은 개방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제 주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하죠. 저는 문간에 서서 빈 테이블들을 바라봅니다. 주방에 있는 큰 냄비에서 나오는 김이 창문을 뿌옇게 만듭니다. 팔각, 계피, 소뼈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것을 즐길 손님이 없습니다. 또 한산한 날이네요. 저는 이미 깨끗한 테이블을 닦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뒷문으로 들어오시며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허브를 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 손님들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제 식당은 항상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 쌀국수를 맛보러 왔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식당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쌀국수 그릇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곤 했습니다. 하노이에 머무는 동안 2~3번씩 다시 찾아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인 손님들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해 너무 까다로워요. 저는 어머니께 말하곤 했습니다. 항상 고추를 더 달라거나 피시소스를 적게 넣어 달라고 해요. 왜 우리가 만드는 대로 먹지 않는 걸까요? 제 사촌 투아는 서울에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른지 말이죠. 저는 그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할 게 없어. 그들의 음식은 깊이가 없어. 그저 매운 양배추와 구운 고기일 뿐이야.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식당 밖에서 한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음식이 더 좋고 베트남 문화가 더 풍부하며 베트남 사람들이 더 친절하다고요. 그게 제가 믿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절대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채우야, 너는 더 많이 여행해야 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단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은 우리가 가장 바쁜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제와 그 전날처럼 테이블은 비어 있습니다. 의자들은 깔끔하게 밀어 넣어져 있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고 오지 않는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이 어땠는지 기억합니다. 방을 가득 채우던 대화 소리, 그릇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 뜨거운 국물을 즐기는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한숨 소리. 우리 손님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저는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비록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요. 3개월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인들의 방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취업 허가에 대한 큰 분쟁 이유였죠. 한국에 일하러 간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허용된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자 심사를 더 엄격하게 시작했습니다. 곧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심지어 한국인 출입 금지 표지판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그런 표지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그렇게 했을 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일부는 어차피 한국인 관광객들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크게 틀렸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립니다. 길 아래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제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내일 중국인 관광버스가 온대. 준비해. 이 소식에 기뻐해야 할 텐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제 식당의 빈 테이블들을 바라봅니다. 침묵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국인 손님들의 명랑한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주방에서 요리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저는 OPM 표시를 뒤집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상황이 다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관광버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는 주방 창문으로 40명의 관광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카메라를 들고 똑같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가이드는 일행을 모으기 위해 작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비해 어머니께서 흥분해서 속삭이셨습니다. 저들이 오고 있어. 저는 재빨리 앞치마를 메고 육수 냄비를 확인했습니다. 소뼈는 밤새 끓으면서 그 풍부한 맛을 물에 우려냈습니다. 향신료들 -8각, 계피 스틱, 정향 -2 위에 떠 있었죠. 냄새는 완벽했습니다. 몇 분 안에 제 빈 식당은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든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제 주방으로 들어와 냄비 옆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주방은 손님들이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한 남자는 손가락을 제 육수에 담가 맛을 보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장사가 필요했습니다. 제 식당은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니까요. 가이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소고기 쌀국수로 주세요. 고수 빼고. 면은 많이. 서두르세요. 우리는 30분 밖에 없어요. 40명에게 30분 안에 서빙하라고요? 불가능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도와 쌀국수를 한 그릇씩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고 뜨거운 주방에서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관광객들은 빨리 먹었습니다. 일부는 면을 시끄럽게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어요. 다른 이들은 국물이 너무 뜨겁거나 충분히 뜨겁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한 여성은 쌀국수에 넣을 케첩을 요청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엄청난 혼란을 남겼습니다. 테이블은 엎질러진 국물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용된 냅킨은 빈 그릇에 구겨 넣어져 있었죠. 마치 음식을 처음 본 것처럼 먹네.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청소하는 동안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지불했습니다. 아주 잘요. 그리고 가이드는 내일 또 다른 그룹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중국인 관광그룹들이 매일 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제 빈 테이블들은 마침내 다시 가득 찼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가 행복해야 했을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느 후 커피를 마시며 친구린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 사업을 살려주고 있지만. 하지만 뭐요? 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음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사진만 찍고 싶어 해요. 재료나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빨리 먹고 가버려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기념품 가게에서도 그들은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사요.
어제 한 남자가 똑같은 열쇠고리 20개를 샀어요. 누가 똑같은 열쇠고리 20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둘 다 웃었지만 사실 웃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으면서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어가 쓰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작년 제 식당의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요리하는 모습, 어머니가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 그릇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심스럽게 베트남어로 쓰인 메모도 있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최고의 쌀국수. 당신의 문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올 것입니다. 서울에서 온 김가족. 저는 수첩을 들고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김가족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은 하노이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제 식당을 3번이나 방문했었죠. 항상 들어오고 나갈 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베트남어로 말하려고 노력했고 어머니는 진정한 관심으로 제 레시피에 대해 물었습니다. 10대 딸은 떠나기 전에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죠. 저는 그런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가 중국인 가이드의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내일 10명. 12시 정각. 모두 같은 주문. 저는 메시지를 바라보고 다시 제 손에 든 한국 가족의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에 10명이라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들어와서 엉망을 만들고 서둘러 나갈 거예요. 그들은 제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나 제가 육수를 준비하는 데 들인 시간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더 많은 손님이 실제로 더 많은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하노이의 분주한 거리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와 노점상들이 거리 카트를 정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밤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식당에 불을 끄면서 저는 뭔가가 변해야 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무엇일지 또 얼마나 빨리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오후 햇살이 환한 주먹처럼 하노이를 내리쳤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바쁜 날이었고 제 작은 식당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 그릇을 나르느라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한 여성이 맛도 보지 않고 그릇을 밀어내며 불평했습니다. 면이 너무 많아요. 방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1시간 내에 5번째 불평이었습니다. 그릇을 이리저리 나르느라 팔이 아팠습니다. 오늘 아침 4시 30분부터 서 있어서 발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손님들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들이 없으면 제 식당은 텅 비게 될 테니까요. 주방에서 어머니는 큰 육수 냄비를 저으셨습니다. 증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괜찮니? 어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며 다른 주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바쁘네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광객들은 제 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벽한 육수를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시장에서 정성스럽게 고른 신선한 허브를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빨리 먹고 소셜미디어용 사진을 찍고 떠나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저기요, 한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 쌀국수가 당신 것의 절반 가격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저는 그의 휴대폰을 보러 다가갔습니다. 사진에는 위에 약간의 소고기가 올라간 인스턴트면 한 그릇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진짜 쌀국수도 아니었어요. 손님, 그건 쌀국수가 아니라 저는 설명을 시작했지만 그가 말을 자르더군요. 할인. 그는 큰 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단체 할인. 다른 관광객들도 할인. 을 외치며 동참했습니다.
제 작은 식당은 그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저는 당혹감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보니 문 아래로 물이 넘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가 화장지 한 롤을 통째로 넣어서 변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난리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신발이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화장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식당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음식이 쏟아져 있었고 의자 하나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커로 제 벽에 낙서를 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관광그룹에서 온 두 남자가 제 식당 외벽에 소변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낮에 이웃들이 볼 수 있는 거리에서요. 그만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들은 저를 보고 웃더니 계속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손을 무시하듯 흔들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정상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제 식당에 대한, 할머니의 레시피에 대한, 제 나라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나가세요. 처음에는 조용히 말했다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나가세요. 가이드가 서둘러 와서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먹었어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쓸 거예요. 그들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느껴진 차분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모두 다요. 가이드는 항의했고 관광객들은 불평했지만 저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15분 안에 제 식당은 다시 비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웠던 후에 침묵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혼란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에 쏟아진 국물, 바닥에 짓밟힌 면, 도처에 널린 더러운 냅킨들. 화장실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벽은 새로 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었니? 그녀는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어머니. 우리의 존엄성을 잃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2시간 동안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면서 저는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남긴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온 여행업체 운영자였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전화하세요. 매일 100명의 관광객을 데려올 수 있어요. 좋은 사업이 될 거예요. 저는 명함을 바라보며 좋은 사업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저 테이블이 가득 차고 돈을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제 시선은 수년간 행복한 손님들의 사진을 걸어둔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김가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식당 앞에서 저와 함께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버님은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김씨 어머님은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했습니다. 천천히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면서요. 재료에 대해 질문하던 방식. 떠나기 전에 테이블을 정리하던 모습.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베트남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던 방식. 그날 밤 영업을 마친 후 저는 차 한 잔과 함께 홀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중국인 여행업체 운영자의 명함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앞서 발견했던 한국 가족의 수첩을 두었습니다. 제 나라를 방문하는 2가지 다른 접근 방식. 존중을 보여주는 또는 보여주지 않는 2가지 다른 방식.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인 여행업체 운영자의 명함을 집어 작은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내일 창문에 붙일 새 표지판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문객 환영. 존중은 필수. 이것은 아마도 더 적은 손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더 적은 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거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요. 비가 마치 거대한 샤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노이에 쏟아졌습니다. 늦은 오후 거의 폐점 시간이었고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테이블에 앉아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는 게 어떨까? 어머니께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인 관광단체를 내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텅 빈 테이블과 조용한 방들만 있었죠. 가이드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최후의 식당에 가지 마라. 그녀는 까다롭다. 중국인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제 저축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해야 했고 다음 주에는 월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할게요. 저는 일어나서 영업 종료 표시로 간판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비가 불어 들어왔고 함께 들어온 3명의 흠뻑 젖은 사람들, 남자 1명, 여자 1명, 그리고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폭풍우에 걸린 관광객들이 피난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얼굴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채호 씨. 그 남자가 한국식 존칭을 붙여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희 기억하세요? 서울에서 온 박 가족입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뛰었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제 벽에 걸린 사진 속 가족이었습니다. 친절한 메시지가 담긴 수첩을 남겼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 그리고 그들의 딸 수민 양. 물론 기억하죠.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행복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흠뻑 젖으셨네요. 어머니께서 수건을 가져다 주시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젖은 비옷을 벗고 창가에 있는 제 최고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가 주방으로 서두르는 동안 비가 지붕 위에 포근한 드럼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특별한 쌀국수를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추우시고 배고프실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약간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다시 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베트남이 멋지다고 말했어요. 박씨 부인이 제가 그들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놓자 말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친절하고 음식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말했죠. 저는 뜨거운 국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따뜻함을 안에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제 나라를 비판할 때 옹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요. 저는 한국에 대해 친절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국물 한 스푼을 떠서 기쁨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걸 정말 그리워했어요. 서울에서 많은 베트남 식당을 가봤지만 어느 곳도 당신 것만큼 맛있지 않아요. 서울에 베트남 식당이 있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많아요. 딸 수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를 꺼내 저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음식이 지금 매우 인기 있어요. 이건 우리 집 근처의 쌀국수 식당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학교 근처에 있는 반미 가게예요. 저는 사진에 놀라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식당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밖에 줄을 서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쌀국수는 당신 것만큼 맛있지 않아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해져서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오는 것이 어려웠나요? 우리나라들 사이에. 모든 문제들 때문에요?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 일부는 우리가 미쳤다고 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들을 싫어한다고 말했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화가 났지만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친구들에게 말한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식사는 적들 사이에도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음식은 사람들을 함께 모읍니다. 정치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갈라 놓아서는 안 돼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해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화, 음식,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모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한국의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세요? 수민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1시간 동안 밖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저는 박가족과 함께 앉아 한국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아름다운 궁전들, 분주한 시장들, 현대적인 건물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학교,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방문해 보세요.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쌀국수는 서울에서 큰 인기를 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맛보기 위해 블록 주변에 줄을 설 거예요. 처음으로 저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는 것까지요. 언젠가 서울을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시간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저녁 하늘이 맑아지면서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넉넉한 팁을 추가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그들은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식당 문간에 서서 그들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무게가 덜어진 것처럼요. 좋은 사람들이네. 어머니께서 제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모든 한국인들에 대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박 씨가 음식이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고 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정치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아마도 제 작은 식당이 그런 다리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저는 아주 작은 방법으로나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그때 결정했습니다. 내일은 다를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막 하노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기 위해 식당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먼저 저는 새로운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4가지 언어로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로 모든 방문객 환영합니다. 저희 식당과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정면 창문에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채우야, 뭐하고 있니? 어머니께서 바닥을 쓸면서 물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침 육수를 준비한 후 저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제 손은 타이핑하면서 약간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후에 민채우입니다. 하노이에서 작은 쌀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동네에서 한국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모든 한국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제 식당에서는 존중을 보여주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좋은 음식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지 갈라놓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식당 사진을 추가하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게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제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제 게시물이 수백 번 공유된 것입니다. 일부 댓글은 분노하며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지적이었고 제가 발언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유명인이 되었네.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다룬 지역 뉴스 웹사이트를 보여주시며 농담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하려는 찰나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가족이 약속대로 돌아왔고 4명의 한국인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소 짓고 있었고 화면에 제 페이스북 게시물이 표시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쓴 글을 봤어요. 박씨 부인이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저 진실일 뿐입니다. 별 말씀이 아니에요. 박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 때 일어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을 두 테이블에 앉히고 음식을 준비하러 주방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더 많은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과 지역 베트남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 식당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음식을 서빙하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아침 내내 연습했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로 맛있게 드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밝아졌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수민이 감탄했습니다. 5개 문구만 알아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세게 열렸습니다. 거리 아래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제 이웃 투안이 성난 기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가 나서 붉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 앞에서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제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여주며 요구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을 지지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그들은 국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거부한다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건 정부 간의 문제야, 투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야. 그들은 그저 베트남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일 뿐이야.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같지 않은 것처럼 모든 한국인들도 같지 않아. 투안은 그를 지켜보는 손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박가족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례했니? 저는 물었습니다. 그들이 엉망을 만들었니? 가격에 대해 불평했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식당을 보렴.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존중하기 때문에 깨끗해. 그들은 음식에 감사해해. 그들은 우리 언어를 말하려고 노력해. 그들은 친구들에게 우리를 추천해. 저는 투안만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난주에 내 화장실을 부수고 벽에 낙서하고 밖에서 보리를 본 중국인 관광객들로 식당이 가득 찼었어.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더 낫니? 투안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이다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와서 앉아. 저는 말했습니다. 쌀국수 한 그릇 줄게. 판단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만나봐.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한국인들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그에게 악수와 미소를 건넸습니다. 곧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수민이 그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점심이 끝날 무렵 투아는 한국인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제 페이스북 게시물 정보를 적어갔습니다. 나도 뭔가 글을 써볼까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뉴스 방송국의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마음속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은 사람들을 함께 모읍니다. 저는 박 씨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 식당에서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존중은 보편적입니다. 기자가 떠나려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왜 지금 발언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어요. 제가 편협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자 제 거리의 다른 세 상점 주인들이 한국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제거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으면서 저는 피곤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전화기에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고 그들은 제가 발언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 메시지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관광기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여행 가이드에 제 식당을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파도를 만듭니다. 제 작은 쌀국수 가게는 단순한 식당 이상의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작은 쌀국수 식당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천장에는 알록달록한 등불을 달았고 벽은 산뜻한 녹색으로 칠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자신의 고향 나라를 표시할 수 있는 큰 세계 지도도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그 지도는 핀으로 가득합니다. 마이너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온 핀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인 출입금지 정서를 버리고 페이스북에 환영 메시지를 게시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문화교류 파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충분할까? 어머니께서 밖에 설치한 테이블을 세며 물으십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꽃병에 꽃을 꽂으며 대답합니다. 박씨 가족이 약 20명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박씨 가족은 이 몇 달 동안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노이를 3번 더 방문했고 매번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심지어 한국 요리책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제 할머니의 베트남 레시피 옆 선반에 자랑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한국인 방문객에 대한 제 지지에 화를 내며 식당에 난입했던 제 이웃 투안입니다. 이제 그는 미소 지으며 큰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컵들이 딱 시간 맞춰 도착했어요. 그는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 상자를 열며 말합니다. 안에는 두 나라 언어로 베트남 - 한국 우정이라고 쓰인 아름다운 찻잔들이 있습니다. 투안의 기념품 가게는 이제 국제적 우정을 기념하는 상품을 전문으로 합니다. 완벽해요. 저는 그에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제 전화기가 박씨의 메시지로 울립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깜짝 선물을 가져갑니다. 저는 무슨 깜짝 선물일지 궁금해하며 미소 짓습니다. 박씨 가족은 항상 깜짝 선물로 가득합니다. 지난번에는 모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전통 한국 간식을 가져왔고 그전에는 제 식당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채호 씨. 문에서 목소리가 불러옵니다. 길 건너편 의류가게의 응우옌 씨입니다. 그녀는 전통 베트남 떡인 바인증이 가득 담긴 큰 쟁반을 들고 있습니다. 파티를 위해 가져왔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감사를 표합니다. 6개월 전 응우옌 씨는 자신의 창문에 가장 큰 한국인 출입금지 표지판 중 하나를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베트남과 한국 스타일을 혼합한 특별한 아오자이 디자인을 판매합니다. 그것들은 두 나라의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정오가 다가오면서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제 작은 식당과 밖의 인도는 파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베트남과 한국의 맛을 결합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마이너스 김치를 곁들인 쌀국수, 베트남 허브가 들어간 비빔밥, 그리고 퓨전 스프링롤입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거리를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마이너스 박씨 가족이 약 20명의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마이너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모두 한국인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있고 일본인들,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박 씨는 천으로 덮인 큰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그들이 제 식당에 도착하자 모두 외칩니다. 박 씨는 짐을 내려놓고 천을 벗깁니다. 조각된 글자가 있는 아름다운 나무 간판입니다. 최후의 국제 쌀국수 마이너스 음식이 다리를 놓는 곳. 당신의 식당을 위해서요. 박 씨 부인이 저를 안으며 설명합니다. 당신이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당신은 다리를 놓았어요. 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속삭입니다. 완벽해요. 파티가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앉아 음식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투아는 한국인 방문객들에게 전통 베트남 게임을 가르치고 수미는 몇몇 미국인 관광객들에게 쌀국수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시연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박 씨 부인과 제 어머니는 주방에서 요리법을 교환합니다. 지역 TV 촬영팀이 우리의 작은 국제 모임을 촬영하러 도착합니다. 6개월 전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는 저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합니다. 베트남과 한국 간의 관광이 다시 개선되고 있어요. 정부들이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작은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 작은 식당이 이렇게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후 박 씨가 일어서서 모두의 주의를 요청합니다. 그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듭니다. 최호 씨를 위해 그가 말합니다. 정치가 사람들을 갈라놓을 때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분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부심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중에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수민이 제 옆에 앉으러 옵니다.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하노이 대학교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내년에 6개월 동안 여기 있을 거예요. 정말 좋네요. 저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원한다면 식당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그녀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곧 서울에 저희를 방문하셔야 해요. 부모님이 이미 당신의 여행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달 서울행 비행기 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밖으로의 첫 여행입니다. 제가 한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시했던 나라를 볼 첫 기회입니다. 저녁이 되자 등불이 우리 머리 위에서 부드럽게 빛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언어가 섞인 채로 함께 웃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베트남어를 말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이들은 한국어 문구를 배웁니다. 모두가 음식과 우정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식당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먹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저는 전에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선 하나의 작은 결정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옆에 서십니다.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걸린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쌀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요. 세계지도 위에 한국에서 온 핀들이 이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들이 일부러 그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다리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다리, 문화 간의 다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 그릇과 열린 마음으로 지어진 다리입니다. 그리고 제 변화된 삶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하노이 쌀국수 가게 이야기 어떠셨나요? 베트남에서 한국과 중국 관광객의 차이를 경험한 최후의 시선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최후가 목격한 것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의 예의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인구수로는 중국보다 작지만 사람들의 국제적 매너와 문화 교류의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남긴 긍정적인 인상은 현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 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연결될 수 있다는 최후의 경험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인의 따뜻한 정서와 문화적 개방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작은 식당이 국가 간 우정의 다리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